뱀띠는 사주명리학에서 사화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이 불은 단순히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자 차가운 마음을 덮이는 온기였습니다. 그래서 뱀띠는 언제나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혼자만의 고민도 많았고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온 순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뱀띠의 지혜와 차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며 그 자산 위에 올해는 새로운 기회가 쌓일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올해 재물의 흐름이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뱀띠는 사화의 불기운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불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었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꺼지면 어둠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띠는 늘 재물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이 있었으나 그 기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결실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사화는 목이 도우면 더 밝아지고 수가 제어하면 균형을 이루며 토를 낳아 결과를 굳힌다고 풀이했습니다. 올해 뱀띠는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재물을 오래 지키는 관건이었습니다. 불의 기운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타오르지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한 번에 큰 이익을 노리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더 소중했습니다. 목이 지나치게 불을 키우면 지출이 커져 손에 남는 것이 줄었고 수가 부족하면 판단이 성급해져 손실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수를 적절히 활용하고 토로 결과를 단단히 다지면 들어온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활 속 실천으로는 기록 습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쓸 돈을 미리 적고 저녁에는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루틴은 사화의 급한 성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주 단위로는 계좌와 지출을 점검하며 필요 없는 자동이체나 잘 쓰지 않는 구독을 줄이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려면 결정을 바로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유예 시간을 두는 태도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산 관리도 단순화가 필요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 투자금으로 세 가지 틀만 잡아두면 재물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에서는 북쪽에 작은 수반을 두어 수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중앙에 흑빛 소품을 두어 토의 힘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뱀띠는 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불을 다스린 자만이 기회를 잡고 재물을 오래도록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1989년 기사생은 사주에서 기토가 사화 위에 놓인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흙은 본래 불길을 받아들이는 그릇 역할을 하지만 불이 지나치게 타오르면 흙이 금세 메말라 버리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사생은 기회와 성과가 많더라도 균형을 잃으면 금전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빠져나가는 흐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도전이나 좋은 제안이 많아 선택할 기회가 자주 찾아왔지만 무작정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재물이 분산되고 힘만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사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열기를 적당히 유지하고 흙의 그릇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생은 본래 추진력이 강해 시작이 빠르고 눈앞의 성과를 만드는 데 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쉽게 커지는 것처럼 마음도 순간적으로 달아올라 과감하게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번 해에는 이런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지출로 이어지면 금세 후회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도를 정하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예산을 정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불필요한 새어나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돈을 쓸 때 정말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 관리에서 기사생에게 잘 맞는 개운 물건은 흑빛을 띤 작은 소품이었습니다. 책상 위나 가방 속에 흑빛 소품을 두면 흑의 기운이 불의 성질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붉은 불을 품으면서도 불길을 고르게 분산시켜 타오르게 하므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불의 흐름을 균형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행동으로는 매일의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반드시 오늘 쓴 돈을 적어보는 습관이 불의 급한 성정을 시켜주었습니다. 올해 기사생은 기회가 많아 분명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게 하되 과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흑빛 소품을 가까이 두고 예산을 정해 절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재물은 안정적으로 머물고 꾸준히 쌓일 수 있었습니다. 불이 흙 위에서 고르게 타야 오랫동안 따뜻함을 주듯 올해 기사생은 균형 속에서 재물의 결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정사생은 사주에서 정화가 사화에 더해지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불이 불을 만난 형상이기에 올해는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 듯한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일이나 미뤄두었던 계획에서 성과가 나오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힘도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성취를 이루거나 사업에서는 새로운 거래처를 통해 매출을 늘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불이 밝게 타오르면 주위가 환해지듯 정사생에게는 올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기운이기도 했습니다. 불꽃이 지나치게 치솟으면 흙을 말려버리듯 과도한 투자나 소비는 오히려 재물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큰 이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불이 크게 타는 해일수록 순간적인 성과에 취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커졌고 이는 재물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사생에게는 성과를 얻더라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지켜두고 나머지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절제가 중요했습니다. 이 절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권장되는 습관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을 바로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의 30%를 먼저 저축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돌리고 나머지 70%를 생활비와 투자로 활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는 성질을 가졌기에 이렇게 분배해 두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적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사생에게 개운 물건으로 잘 맞는 것은 붉은빛 필기구였습니다. 붉은빛은 불의 성질과 통하지만 동시에 집중과 정리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불의 산만함을 다스리고 재물의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올해 정사생은 불꽃처럼 성과가 크게 드러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오래 이어지려면 무리한 확장보다는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붉은빛 물건을 곁에 두고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올해 정사생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안정된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1965년 을사생은 사주에서 을목이 사화를 돕는 구조로 풀이됩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듯 올해는 불길이 커지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는 곧 사람을 통해 기회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재물이 열리는 흐름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을사생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복이 크며 올해는 주변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의 도움으로 기회가 들어오거나 사업에서는 거래처와의 협력에서 성과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불길이 커지는 만큼 관계 관리가 곧 재물 관리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불을 지나치게 키우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과도한 확장은 재물을 분산시키고 지출을 늘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좋은 제안과 만남이 많았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인연만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관계를 넓히다 보면 시간과 돈이 함께 소모되어 실속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을사생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특히 재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모임이나 불필요한 만남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을사생은 본래 성실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이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올해는 지나친 확장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었으므로 반드시 한 번은 정리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분기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모임이나 관계가 실제로 나에게 유익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출만 늘렸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푸른빛을 띠는 나무 장식이 적합했습니다. 나무는 을목의 성질을 상징하며 푸른빛은 기운을 맑게 해 불의 과열을 막아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이나 나무 장식을 두고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은 흔들리는 불길을 차분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장식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볼 때마다 인간관계와 재정의 균형을 다잡는 마음을 새기면 더욱 효과가 커졌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1965년 을사생은 사람을 통해 기회가 활짝 열리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확장은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인연에 집중하고 분기마다 재정을 점검하며 지출을 관리한다면 재물운은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푸른빛 나무 장식이 불의 과열을 막아주고 중심을 잡아주었으며 선택과 집중의 태도가 올해 을사생의 재물 흐름을 지켜주는 핵심이었습니다. 1953년 개사생은 개수가 사화를 만나 불의 기운을 적당히 조절하는 구조로 태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불은 기회를 빠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끌어오지만 개수는 이 불길을 식혀서 안정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사생은 지혜와 경험을 살려 투자나 자산 관리에서 유리한 흐름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올해는 특히 그 힘이 크게 드러나는 해였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눈치가 상황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재정적인 판단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꺼지듯 올해 개사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친 걱정과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실패를 먼저 염려하다 보면 눈앞에 들어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려보낼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만을 중시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되는데 올해는 적당히 불을 살려서 도전과 안정을 함께 가져가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재물운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작은 습관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재정 상황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지출과 예상 수입을 간단히 적어두면 하루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었고 하루가 끝날 때 다시 확인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벌려놓았던 투자나 자산을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묵은 계약이나 오래된 지출 항목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었고 이는 곧 재물의 흐름을 맑게 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작은 수반이 잘 맞았습니다. 집이나 책상 위에 작은 물그릇을 두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개수의 맑은 성질이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주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흐름을 바로잡는 상징이 되었고 이를 볼 때마다 균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1953년 개사생은 지혜와 경험이 재물 관리의 빛을 발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소극성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었기에 불과 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기록 습관과 수반의 상징이 균형을 도와주었고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올해 개사생의 재물운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뱀띠는 모두 사화의 불기운을 바탕으로 태어났기에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려면 불의 성질을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불은 잠깐의 빛으로는 세상을 환하게 하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따라서 올해 뱀띠에게는 불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키는 생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쓸 금액을 간단히 정하고 저녁에는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하는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불의 성급한 기운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기록을 이어가면 소비를 제어할 수 있고 흩어지려는 재물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핵심이었습니다. 사화는 타오르는 힘이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쉽게 이끌릴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 자동이체, 불필요한 회비 같은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재물 운을 붙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꾸준히 줄이면 불의 소모가 차츰 잦아들고 대신 재물의 흐름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각 연생의 기운에 맞는 물건을 가까이 두는 것도 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9년생은 흑빛 장식을 곁에 두어 불의 과열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았습니다. 1977년생은 붉은빛 물건을 활용해 불의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살리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965년생은 푸른빛 나무를 가까이 두어 지나친 불길을 조절하고 인맥과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53년생은 작은 수반처럼 맑은 물을 두어 불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흐름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일 눈에 띄는 순간마다 마음을 다잡고 재물 관리의 태도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뱀띠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절제와 기록, 그리고 기운에 맞는 물건을 곁에 두는 꾸준함이었습니다. 불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재물을 오래 붙잡고 풍성한 결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뱀띠는 본래 불의 성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불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크기와 온도가 적절해야만 그 힘을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불이 약해 꺼지면 기회를 잡을 힘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뱀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성질을 적당히 유지하고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기록은 불의 성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쓸 돈을 간단히 기록하고 저녁에는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면 불길이 과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불의 밝음은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절제는 불의 에너지를 오래 쓰는 핵심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투자를 늘리거나 과소비를 하는 행동은 불을 키우는 것 같지만 결국 재물을 태워버리는 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구독이나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절제가 곧 불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정리 습관은 불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였습니다. 집안의 서류, 장부, 자산 내역을 정리하면 불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불길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재물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간에 작은 물건을 두어 기운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불의 기운은 다른 오행과의 조화를 통해 안정되므로 각 연생에 맞는 개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 불이 적당히 유지되었습니다. 흑빛 장식, 붉은빛 물건, 푸른빛 나무, 맑은 물 같은 상징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결국 올해 뱀띠의 재물운은 불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이 적절하게 타오르면 따뜻함과 빛을 오래 유지해 주듯 재물도 흩어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록과 절제, 정리라는 세 가지 습관은 불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하는 실천이었고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자만이 올해 뱀띠의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뱀띠는 사화의 기운을 따라 밝은 불빛을 얻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지켜온 지혜와 차분한 힘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재물의 흐름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잠시 타올랐다가 꺼질 수도 있는 기운이기에 오래도록 이어가려면 무리한 확장보다 절제와 관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기회가 많다고 해서 모두 붙잡으려 하면 결국 재물이 흩어질 수 있었고 한번 잡은 불빛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속도를 늦추고 균형을 잡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1989년 기사생은 불길이 흙 위에서 치솟는 형상이라 균형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한번 달아오르면 성과는 빠르게 얻지만 지출도 커질 수 있었으므로 매달 예산을 정해 그 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1977년 정사생은 불이 불을 더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해였으나 들어온 수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사용한다면 불꽃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1965년 을사생은 나무가 불을 키우는 구조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많았으나 지나친 확장은 재물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연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3년 계사생은 물이 불을 식혀주는 구조였기에 불과 물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재물운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소극성은 기회를 놓치게 했으므로 매일 기록하며 흐름을 조율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올해 뱀띠의 재물운은 불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절제와 균형, 분배와 조율이 함께할 때 뱀띠의 지혜로운 본성이 빛을 발하며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꾸준함이 올해 뱀띠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그 결과 풍성한 결실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